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0.69% 상승을 하면서 3020선까지 올라와 줬는데요. 코스닥은 1027.44포인트 선까지 올랐습니다. 1.59% 상승한 수치네요. 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역시나 코스피 기관이 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조 5천억 원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도 4,528억 원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 1조 9천억 원 가까운 2조 가까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여줬네요.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코스피와 같이 같습니다. 기관은 8,262억 원 물량 담고요. 외국인은 3,438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1조 원 넘게 또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줬네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주식왕 난세용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앉아서 하는데요. 네. 저는 느낌이 지금 새롭거든요. 아, 항상 그래요? 서 있다가 네. 늘 앉아 계시겠지만, 네, 전 느낌이 새롭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보는 느낌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네. 눈맞춤이 굉장히 좋죠. 네, 이제 연말이고 올해도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우리 시장 화수 목요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죠? 네네. 오늘 좀 상승세가 코스피, 코스닥 좀 상승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뭐 산타 랠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산타 랠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 한 5일서부터 그다음에 연차 한 이틀 정도까지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갑자기 이제 어제 오늘 들어서 오늘 드디어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이 순매수를 보임으로써 일단 코스피는 3,000선을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이미 뭐 1,000선을 다시 돌파를 했었죠. 그러면 이런 흐름이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까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다들 이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분은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파생 시장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보면 또 옵션 시장에서는 콜 옵션을 매도를 하고 풋 옵션을 매수를 했거든요. 이걸 봐서는 또 아마 1월 중순에 또 외국인들은 한번 또 변동폭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우리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뭐 대형주들이 계속 뭐 지금 상승하는 이런 추세에 있지만 아마 또 조정도 아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한 줄평 코너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이 화면으로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1부에서는 난세용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2부에서는 차트 서퍼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3부는요, 이 종목 상담 코너로만 이루어지는데 난세용님과 차트 서퍼 전문가님 두 분 함께 출연을 하셔서 종목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 줄평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평 시간, 산타랠리는 진행 중이라고 한 줄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오늘 좀 상승세가 이 오미크론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게 흘러갔잖아요. 네네네.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계속 확산세에 있는데 네. 물론 이제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게 이제 FDA에서 승인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에 이제 수입이 돼서 네. 아마 치료제로 이제 활용을 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어떤 치사율이랄까 이런 게 좀 낮다고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아마 오늘 주식시장이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연말에 있어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은 또 배당금을 또 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당금을 받으려면 이제 오늘까지 일단은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만 이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내일은 이제 아마 배당락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배당만큼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런 뭐 예상 지수해 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따로 뭐 산출을 안 해요. 바로 이제 뭐 회복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배당락이 되면은 그 배당금만큼 주가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연초에 이런 그런 배당금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네. 2011년부터 10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이제 1월 달에 어떤 추이를 보면은 아마 이제 11년간 이제 통계 자료가 있는데 아마 코스피는 3번 빼놓고 그러니까 11번 중에 8번은 1월 달에 상승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은 9번을 상승을 했으니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1월 달에 좀 강세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워낙 이제 올해 지금 뭐 3천선에서 계속 이제 박스권을 이제 형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월 초에 만약에 또 강세장이 나오면 또 1월 말이면 조정을 또 받을 수도 있는데 아마 어쨌든 간에 뭐 1월 초에 조정이든 제가 볼 때는 초에 조정을 받으면 또 중반 이후에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초반에 강세를 또 하면은 또 중간에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전후 뭐 상관없이 일단은 1월 달에는 좀 강세장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 되면서 산타랠리는 그래도 1월 초까지는 최소한 아마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또 이제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네.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일단 투자자들한테 이제 펀드 운영 보고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니저의 입장이나 고객 입장에서도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 나는 종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거 이제 정리를 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12월 말에는 당연히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그런 펀드에서 좀 마이너스 난 어떤 종목들을 좀 정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아마 오늘도 보면은 이제 강세 업종이 뭐 게임이라든가 2차 전지주 쪽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 이런 쪽으로 해서 또 테마가 형성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뭐 오늘 이제 배당락이 끝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대주주 문제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주주가 이제 올해부터는 뭐 3억으로 제한한다는데 그게 이제 다시 원래대로 10억이 됐어요. 그래서 10억이 일단은 종목당 10억이기 때문에 종목당 10억을 넘기면 대주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내년도에 상승만큼 이제 양도세를 물게 되죠. 근데 양도세 자체가 세율이 보통 20%가 넘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를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게 개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까지는 수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억이 안 되신 이제 10억 밑으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틀 동안 올라버리면 또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10억 미만으로 팔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일하고 모레 올라가지고 10억이 넘으면 또 대주주로 또 그게 등재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마 투자자들은 아마 9억 정도로 맞췄을 것 같고요. 네. 큰 손들은 아마 그래서 10% 오른다 하더라도 10억이 안 됐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임계점에 있는 분들은 아마 오히려 그 오르는 것보다는 빠지는 거를 바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그런 기준 자체가 명확치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은 오늘까지는 수량이 확정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금액은 내일 모레 종가를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쉽게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주주 양도세까지 또 살펴봐 주셨고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긴급 승인된다라는 어제 또 기사 속에서 화이자 관련주도 좀 상승을 좀 하고 네. 먹는 치료제 이제 진짜 도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장세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네. 아마 이제 그것도 이제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조정을 받았는데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바이오주들은 또 계속 순환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한번 이게 우리나라 실제로 이제 도입이 됐다 이런 뉴스 나오면 또 다시 한번 테마를 형성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주식왕 필살기 코너에서 전문가님이 예상하는 저가 매수의 강한 테마들 또 준비를 해오셨다고 해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줄 평 코너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시황 상황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시간인데요. 어떤 것을 준비하셨을까요? 일단은 오늘 아마 시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트를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오늘 뭐 상승 종목이 많았죠. 상승 종목이 코스피는 524 종목, 네. 하락이 333. 그다음에 코스닥은 692 종목이 상승을 했고 이제 하락은 655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일단 순매수가 규모가 컸기 때문에 오늘 지수 상승에 큰 유인이 됐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마 어제까지는 3,000선을 돌파를 못했었는데 오늘 20포인트 이상 오름으로써 3,020선에서 3,000선을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오늘도 1.5% 많이 올라서 1,02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외 증시도 보시면 오늘 뭐 일본이라든가 상해 전부 다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원 달러 환율이 1,188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연 내년도에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관건인데 아마 또 1,200원대 또 돌파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환율이 또 너무 원화가 이제 약세가 되면은 우리가 좀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과연 이제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냐 이렇게 이제 뭐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뭐 통계자를 보면은 오히려 미국의 금리가 올랐을 때 달러가 강세보다는 오히려 약세를 보인 게 훨씬 많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이제 선호가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금리를 인상을 해서 미국이 만약에 달러가 강세가 이제 예상이 되지만 오죽하면은 아마 금리를 올릴까 이게 역으로 네. 또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거를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뭐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주로 많이 팔았죠.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이제 3,000선에서 계속 오늘 외국인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함으로써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과연 개인들이 과연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 양도세 이런 어떤 그런 심리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그 선물하고 이제 옵션 보시면 콜옵션을 매도를 했고 풋옵션은 이제 매수를 했는데 잔고가 콜옵션이 마이너스 113억. 그다음에 풋옵션은 마이너스 64억인데 이거는 금액이고 우리가 보면 이제 수량으로 봐야 돼요. 수량을 보면은 지금 콜옵션은 4만 1,000 계약 일단은 이게 순매도고 풋옵션은 이제 8만 2천 계약 순매수인데 이게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원거리 그러니까는 지금보다 지수가 더 하락하는 쪽에 풋옵션을 많이 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1월 둘째 주 목요일이 아마 1월 13일인데 아마 1월 중순에 아마 옵션 만기일 때 한번 출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지난주에 어떤 종목을 이제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20일 날은 일단은 매수한 종목 하이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매도한 게 뭐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SDI, LG전자, 현대차, 코스맥스, 기아, 포스코 대부분의 종목도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매도를 했고요. 매수한 종목은 뭐 하이브 하나였다 생각이 되고 이제 21일 날은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패턴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카카오, 전기, LG이노텍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눈에 띈 종목이 LG이노텍은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도 또 이날 매수를 네. 해서 최근에 또 삼성전기가 상승을 또 많이 이제 했죠. 그쵸 이제 부각이 되면서 또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빠진 종목은 이제 SDI,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삼성 SDI하고 이제 LG 화학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 대형주에 대해서는 이제
3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 SDI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형주들은 이게 5일 연속 하락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대형주만 만약에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별로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대형주를 뭐 단타가 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마 대형주들이 4일 연속 저는 이제 보통 한 3일 연속 빠지면은 크게 밀리면은 이제 무조건 그 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대형주는 뭐 수익률은 그렇게 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한 2, 3% 반등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형주 2, 3% 반등을 해도 대형주들은 빠질 때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리스크가 덜하는 대신에 또 수익을 조금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형주만 하시는 분은 또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 2, 3% 수익 보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테마주라든가 이런 우리 어떤 업종 이런 거로 가고 있는데 이런 대형주들도 우리가 이렇게 잘 하면은 단타를 노릴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날은 이제 22일 날은 역시 삼성전 하이닉스를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8만 전자기 되는 것도 기관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계속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스퀘어가 이제 어떤 그 하락에서 이제 멈추고서 일단 반등하는 시점에 와서 SK 스퀘어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LG 디스플레이, 일진 머티리얼스, FNF, 대덕전자인데 지금 보면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이제 목표가를 뭐 드디어 뭐 40%, 50% 이상 올리는 레포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반도체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했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물론 이제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이제 저평가되어 있던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삼성 전기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일단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 종목은 SDI, 바이오로직스, SK 테크놀로지, 셀트리온, LG화학 이런 종목이 되겠고 23일 날은 역시 삼성전자, LG전자, 산전기, FNF, 셀트리온, LG 이노텍, 삼성 우선주 그다음에 한국우주 해가지고 이제 계속 뭐 FNF가 또 실적 좋다 그래가지고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LG녹텍 또 꾸준히 사는 모습이고요. 이제 파는 종목 뭐 카카오, 네이버, 한정기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계속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초만큼 그런 어떤 그 이벤트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카카오나 네이버도 어느 정도 좀 또 내년에 있어서는 뭔가 이벤트가 또 생길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상승 트렌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은 역시 삼성전자, 전기, 하이닉스, 카카오, 만도, 셀트리온, 현대유야, LG 디스플레이에서 즉 보면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눈에 띄죠. 보면 이제 만도라든가 현대유야인데 만도가 사실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만도가 좀 그래도 괜찮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 지금은 만도가 거의 뭐 저평가 상태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매도한 종목은 LG와 KTNG, 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삼성전자나 전자를 무려 4일을 샀어요. 일주일 동안.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3일, 전기 3일, LG노텍, FNF, LG 디스플레이에서 아마 지금 이런 종목들이 LG 디스플레이도 보면 이미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선침을 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 보시면은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이런 종목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좀 아마 CDMO 해가지고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한번 또 아마 매도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요 정도로 하고요. 코스닥 보시면은 일단 ST팜, 펄어비스,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고 매도한 종목 넥슨GT, 썬데이 토저 해가지고 보면은 게임주들은 조금씩 매도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ST팜, LNF, 2차 전지 관련주들 바이오주도 조금씩 사고 있고요. 21일 날은 역시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LX 세미콘, 비덴트, 카카오 게임즈, 동진 세미.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LX 세미콘이라든가 동진 세미캠 이 종목들이 일단은 눈에 띄고 있고 그다음에 비덴트도 뭐 비트코인 관련주도 있지만 또 다른 재료가 있어가지고 계속 비덴트에도 매수자가 몰리고 있고요. 이제 매도한 종목 역시 뭐 시젠이라는 HK 이노엔, 한국 BNC, GC셀. GC셀은 뭐냐면 이게 이제 녹십자거든요. 녹십자 이제 보면은 녹십사 셀하고 녹십사 레셀이 같이 합쳐지면서
이제 GC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GC셀이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2일 날은 위메이드 LNF 주성 엔지니어링 EMT 해가지고 또 우리 반도체 관련주 주성 엔지니어링을 또 매수에 가담을 했고요. 매도한 종목은 셀트론 헬스케어. 그래서 셀트론 삼형제는 이게 매수 매도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게 오르면은 이제 공매도가 좀 타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종목을 우리가 역영하면 되겠죠. 우리도 같이 공매도를 하면 돼요. 될 것 같아요. 방법이네요. 네. 그다음에 23일 날은 LNF 헬스케어, LX 세미콘, 심텍, 파트론, 주성 엔지니어링, 인탑스, 파인테크니스, 동진 세미콘 보면 이제 뭐 파트론이가 심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이제 인탑스 다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매도한 종목은 HK 이노엔, 위메이드 맥스 이런 종목을 매도를 했고요. 이제 금요일 날은 LNF, 펄어비스, 셀트론 헬스케어, 비덴트, SM, 다날, 컴투스, 매지언, 상하 프론테크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 매도한 종목은 없었는데 이제 상하 프론테크가 이제 내년도에 저도 이제 종목을 가져왔어요. 오늘요. 이제 수소 관련자 가지고 가져왔는데 오늘 이제 현대차에서 발표를 했죠. 제네시스에 대해서는 수소차는 안 만들겠다 가지고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거의 급락을 했어요. 뭐 10몇 %대 전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도 물론 수소차 관계없이 수소 경제 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가 또 기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하락세가 더 내일도 아마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틀 동안 거의 뭐 20-30% 하락한다면은 오히려 매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종합을 해보면 지난주에 역시 기관 외국인들은 LNF를 가장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펄어비스, 위메이드, 동진 세미콘, LX 세미콘, 비덴트, 주성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 들어서도 강세를 보였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매도한 종목은 HK 이노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은 세 종목밖에 없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이노텍인데 지난주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네요. 이 세 종목이 뭐 LG 이노텍이 12%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레포트가 나온 날 동시효과에 아침에 사서 이제 금요일 날 종가를 평가를 한 건데 삼성전자가 3.7%, 하이닉스가 5%, LG 이노텍이 무려 12%를 상승을 해서 LG 이노텍은 저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은 계속 몇 주 연속 이렇게 목표가를 올렸는데도 수익이 났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무려 12%로 올라가지고 전체 평균이 7%인가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좋은 승리를 보였고요. 그래서 LG 이노텍을 이제 조금 분석을 하면은 최적화된 자율 자동차 사업 구조 확보해 가지고요. 이제 동사의 어떤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를 한다 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4조 8,769억,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4,569억 해가지고 일단 우호적인 환율, 이제 원화 약세면서도 이러한 어떤 그 북미 고객사의 신모델이 일단은 판매 호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점유율이 확대되는 상태에서 아마 광학 솔루션 부문의 카메라 렌즈죠. 아마 이쪽에 대해서 아마 이런 추정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패키지 기판도 북미 고객사의 어떤 출하 증가로 양호한 실적을 지속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2022년도도 내년이죠. 올해 대비 분명히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이제 매출액은 약 한 6% 증가한 15조 720억, 영업이익은 5% 증가한 1조 3,170억인데 원래 아마 내년도 실적을 이익이 줄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워낙 뭐 이쪽이 어떤 거 업황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익이 증가하는 거를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에 아이폰 13 시리즈의 호조와 점유율 확대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아이폰 차기작의 카메라 화소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또 예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화소수 상향으로 인해 이미지 센서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해서 모델 가격도 오를 것이다. 이런 어떤 예상을 하면서 실적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장 부품 사업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흑자로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사의 전장 부품이 애플의 자율 주행차 애플카의
탑재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주행차의 핵심 기술이 일단 렌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광학 기술뿐만 아니라 통신 기술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한테도 계속 일단은 수주가 예상이 돼가지고 아마 양산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기대감이 일단은 자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전장 부분에서는 무려 수주 잔고가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굉장한 규모이기 때문에 향후 연평균 3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 자율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 레이더, 모델, 카메라 이런 센서의 어떤 신규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년부터는 신규 진입이 예상되는 게 이제 FCB, BG의 기판이거든요. 아마 이것도 아마 내년에는 결국에는 3년간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반도체 기판 사업 이익이 과거 대비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지금 목표가를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일단은 상향을 했는데 밑에 보시면은 일단은 그 애플의 어떤 메타버스 엑셀 기기 자율자동차는 반영하지 않은 수준인데도 40만 원을 상향한 거 봐서는 아마 이게 반영이 되면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 해서 투자 포인트는 광학 솔루션의 실적 상향으로 연간 실적의 방향성 전환, 그다음에 기판 소재의 영업이익 기여도 확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장 부품의 흑자 전환 가능성. 그래서 아마 이건 이제 애플카인데 까맣게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 추정을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이라든가 투신, 연기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많이 산 것 같고 투신도 최근에 좀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차트는 계속 단계별로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LG이노텍이 지금 우리 모두의 관심주인데 과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 과연 뭐 40만 원을 돌파해서 50만 원 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흐름 자체는 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조정 시에는 조금이라도 좀 매수에 가담한 게 좋지만 저는 사실 이게 높은 종목을 추천 안 하거든요. 네. 모르는 종목은 뭐냐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일단은 좀 흔들어도 이렇게 흔들지 않은데 이렇게 고점에서 잡은 종목들은 한번 흔들면은 그냥 매도하게 되면 결국엔 또 손실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이밍 결국에는 가격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은 물론 이제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즐기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LG 이노텍이긴 하네요. 지난주만 해도 12%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차트 흐름을 보고 있는데 3년새를 살펴봐도 2020년대는 불과 7만 원대를 했던 이 주가가 현재 지금 35만 원 선까지 올라온 지경이거든요. 이렇게 큰 기업이 잘 올라왔다는 것 또한 또 좋은 의미가 있는 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LG 이노텍 적정 주가 상향 종목으로 또 살펴봐 주셨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다음 코너에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입력한 뒤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부에서 종목 상담 받고 있거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이 매수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앞서 이 LG 이노텍 살펴보셨죠? 향후에 LG 이노텍이 될 수 있는 테마를 전문가님이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내년에 더 상승 가능한 예상 테마, 이 유망 테마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2022년 예상 테마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올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았던 테마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가능성이 높은 테마. 그래서 보면은
일단 이제 수소 관련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근데 제약 바이오는 이제 코로나의 어떤 때를 안 묻은 종목들.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네. 종목들이 일단은 오를 가능성이 있고 네. 실제로 이런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바이오주들은 제가 이제 그 많이 이렇게 사실 바이오주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네. 우리가 뭐 어널리스트들도 이걸 다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문과생들은 특히 이거를 분석할 수도 없고 요새 최근에는 이제 어널리스트들도 일단 바이오 때문에 이런 이제 이과생들 뭐 생물학이라든가 화학, 뭐 약학 이런 거를 전공하시는 부럽더라고요. 분들이 네. 그걸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문과생들은 이제 그런 거 약하기 때문에 네. 좀 아쉬운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상 테마 보면은 이제 수소를 보겠습니다. 수소. 먼저 수소 살펴보도록 하죠. 예, 수소는 뭐 우리가 뭐 수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네. 수소 뭐 초기 수소 생태계 투자 전략인데 일단은 전략 1은 기술 경쟁력. 그래서 수소 생태계 핵심 소재하고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인데 사실 진입 장벽이란 뭡니까? 수소는 이제 우리가 연상하는 게 수소 폭탄을 연상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도 보면 이제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야 이거 뭐 수소차 위험하지 않나라 하면 제가 볼 때는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그만큼 기술이 어떤 장벽이 있다. 높은 그래서 이런 거에서 제가 이제 하나의 어떤 전략으로 생각을 했는데 수소 생태계 핵심 제품은 저장 용기하고 연료 전지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저장 용기라는 건 이제 주로 기체와 액체 수소로 용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기체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초 수소 저장에서 핵심 소재는 탄소 섬유입니다. 그만큼 기술 진입이 장벽이 높은데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도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에서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어떤 한정돼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들도 탄소 섬유 보유물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타켓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에 기체 압력 용기 산업, 특히 수소 압력 용기에 특화된 기업은 글로벌리 2기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은 이제 효성 첨단 소재 나중에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네. 또 하나 이제 수소 연료 전지는 종류별로 소재 및 부품이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완성차라든가 수전, 해수소 등 모든 생태계에 걸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EM 시스템으로 중심으로 볼 경우에는 이제 불 속에 멤브레인 막, 그다음에 촉매, GDL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멤브레인 막이 기술 진입장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글로벌 플레이어도 2평 고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멤브레인의 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투자 리스크 최소화. 그래서 기술 변경이 높고 그다음에 적용 생태계가 많은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 주력 기술이 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연료 전지 시스템도 효율이 높은 쪽으로 계속 개량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쫓아가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개발하기 때문에. 또한 생태계별로 불필요한 부품에 대한 재고, 비용 저감을 위한 소재 변경 등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만큼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어떤 많은 또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이 여기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제품들의 기술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수준을 함으로써 이런 대처가 가능한지 아니면 또 불필요한 기술은 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수소 경제 가지고 계속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그다음에 이거 이제 정부 발표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이 과연 이거에 맞춰서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어떤 리스크 최소화 전략이 가장 적합한 제품은 수소 저장입니다. 수소 저장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체를 주로 지금 사용하는데 저장할 때 사용되는 탄소 섬유는 다른 소재로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소 저장 용기는 충전소, 그다음에 완성차, 튜브, 트레일러 등 대부분은 생태계 적용 때문입니다. 또한 액체 수소로 바뀐다 하더라도 충전소와 완성차에는 액체를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체 수소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수소 저장은 이제 액체와
기체가 이제 동시에 공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탑픽스는 효성 첨단 소재 코오롱 인도 상하 프론테크가 전략 두 개를 고려했을 때 가장 탑픽이 일단은 효성 첨단 소재 코오롱 인도 상하 프론테크인데 오늘 이 종목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네요. 아마 네. 지금 이제 현대차가 수소차를 지금 적용하는 거를 지금 고려를 시켰거든요. 네.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이제 네, 급락을 7% 했는데 가까운 그쵸. 하락세 아마 보였네요. 이 흐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그래가지고 오늘 2차 전지 뭐 이쪽으로 또 많이 또 테마가 바뀌었거든요. 제가 볼 네. 때는 아마 이런 추가적으로도 내일도 아마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배당 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저점에서 좀 사놓으면은 내년도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효성 첨단 소재는 수성 저장 용기에 우리나라 탄소 소모의 국내 유일한 기업이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많이 올랐어요. 초반전에 많이 네. 올랐는데 향후에도 계속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효성 첨단 소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글로벌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타이퍼 용기에 수소 압력이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용기 하나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 비중은 더욱더 이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 불속의 멤브레인 막 자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졌지만 현재 글로벌 플레이어도 두 기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발전용, 그다음에 자동차 연료전지, 수전의 수소까지 적용을 가능한데 올해부터 아마 발전용 및 자동차 연료전지 양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코오롱 인도는 PM, FC 습도 조절을 피한 막 가습기의 양산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2023년 내년이 아니라 후년을 목표로 일단 이런 기술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가습기는 2013년 기술 개발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투싼에 이어 넥소까지 이제 양산이 이어져 왔고 이미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현대차가 뭐 수소차를 우리가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제네시스에 대해서만 일단은 이제 보류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어떤 그 제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때가 우리 기회다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도 수소 관련주의 일단은 종목들은 SK가스라든가 한국가스공사, 일진하이솔루스, 비나타 이 정도만 우리가 7종목만 알아도 네. 좋다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SK에서는 SK 어드밴스드에서 발생하는 부속세소를 판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수소 형태의 구축에 일단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다음에 이제 LPG 충전소가 SK가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이런 LPG 충전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소 충전소를 일단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LPG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수소 충전소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토지라든가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스 공사도 일단은 수소 충전소를 이제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전 2030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해외 그린 수소 생산 도입, 그다음에 충전소 이렇게 해서 아마 가스 공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소 공사로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는 현대 수소차는 수소 저장 용기 독점 업체입니다. 그래서 2025년, 26년까지는 성장 가능성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제 넥소 차기 모델까지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우리가 일진 하이솔루스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나텍은 슈퍼 커패시티 수소 연료전지 부품 해가지고 이제 슈퍼 커패시티는 다량의 전력을 일시 저장함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방출해서 사용하는 게 커패시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뭐 이런 쪽에도 계속 응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도 일단은 만드는 회사가 비나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수소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주, 이제 정부가 이제 작년도에 이 해상 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해상 풍력 보급 목표를 12기가와트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투자 개발 계획을 했는데 총 한 400억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400억 규모를 발표하는 등 이제 본격적으로 풍력 발전에 힘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탑픽은 삼강 M&T, CS민드, 동국, SNC 아마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종목들인데 일단은 풍력에 있어서는 이 세 종목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삼강 M&T는
이 하부 구조물에서는 굉장히 그 기술력이 높은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이 올해부터 계속 아마 용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부터는 20기가와트대로 수요가 증가한다. 그다음에 이제 풍력 터빈은 주요 업체들이 일단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하부 구조물은 풍력 업체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서 이제 소규모 업체들이 주문 생산 반식으로 했는데 상강 M&T는 이러한 어떤 하부 구조물에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거의 우리나라 1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해외 업체들도 유럽을 기본으로 한 중견 기업들이 소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상강 M&T가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10년 이상 우리나라 조선 업체로부터 해양 플랜트를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계 1위 개발 업체인 오스테드를 주 고객으로 해서 대만의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만 하이롱 해상풍력 단지양 하부 구조물 약 한 5,729억을 수주를 했어요. 이게 아마 최근에 하는 뉴스거든요. 그만큼 이만큼 상강 M&T가 이제 기술력을 인정을 받은 건데 대만의 최고 우리 세계 1위 기업에 수주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상위 업체는 CIP, 노스랜드 파워, 그다음에 설치 업체인 DME에 이어서 경쟁 업체인 블라드까지 고객으로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어떤 그 풍력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런 상강 M&T의 성장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CS 윈드 아마 풍력 타워 전문 제작 업체죠. CS 윈드도 기술은 1위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풍력 발전기를 구성하는 타워를 제작 및 설치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풍정 소량 생산 및 노동 집약주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용접이나 공정 등 이제 근로자 숙련도에 따라서 생산 효율성 개선이 효과가 뚜렷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얼마나 기술력이 있는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느냐 숙련고. 그래서 보면은 용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접이 보면 요새 이제 용접 뭐 아르건 용접부터 용접이 굉장히 다양해요. 요새는 기존에 우리 뭐 산소통을 하는 용접이 아니라 지금 뭐 아르건 용접이라고 첨단 용접 이런 기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임금이 굉장히 세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4대 터빈 업체 모두를 고객사를 하고 있어요. CS 윈드. 그래서 7개 해외 생산 법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마 이런 세계 최대 글로벌 플레이어인데 시장 점유율이 무려 17%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초에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이런 더 확보된 자금으로 지난 6월에 베스타스의 미국 내 타워 제작 회사를 인수를 했고 8월부터는 이제 연결로 편입이 됐습니다. 또한 7월에는 포르투갈의 업체를 인수를 했고 어쨌든 간에 이런 직원 숙련도 향상을 통해서 내년부터 2020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된다 해서 일단 CS 윈드. 그다음에 CS 윈드는 결국엔 또 뭐가 있냐면은 유럽에서 네. EU에서 중국산 어떤 그 타워에 대해서 반덤핑 판정을 내려가지고 상대적으로 CS 윈드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중국산 풍력 타워에 대해서 올 12월에요. 12월에 약 7%에서 약 19% 높은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기 때문에 향후에 일단은 중국산의 타워의 EU 대한 수출이 5년간 차단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만큼 CS 윈드가 일단은 혜택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국 SNC입니다. 그래서 동국 산업이 일단은 분할된 회사가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철골 구조물 제작 사업에서 축적한 용접 기술력을 바탕으로 풍력 발전과 윈드 타워 사업에 진출했죠. 그래서 아마 GE, 뭐 베스타스, 노덱스, 엑시오나 등 풍력 발전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고객사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주로 이 회사는 수출의 90%가 이제 미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 해상 풍력 시장에 성장하는 환경 속에서 동사의 수혜가 가능할 듯 하는데 해상 풍력의 경우에는 육상 대비 높은 풍력 에너지 밀도 및 균열한 분포로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경우는 이제 국내 생산 기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그다음에 시범 해상 풍력 단지의
타워 공급 이력을 보유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우리나라 풍력 시장이라든가 외국 시장 계속 커감으로써 아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서 동국 SNC에서 아마 이런 어떤 우리가 풍력에 관해서는 아까 삼강 MNT 그다음에 우리 동국 SNC, CS윈드 이렇게 세 종목 정도만 우리가 잘 보시고 있다가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주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바이오테크가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최근에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관련주들이 초대형 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편승을 못했으면 굉장히 이제 서글픈 현실이 될 텐데 네. 아마 이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제약 업종인 바이오테크의 업종 주가는 오랫동안 쉬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바이오테크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창궐 기간 동안 백신, 진단 키트, 치료제 관련주가 랠리를 했지만 바이오테크 주식들은 뭐 이제 명함도 못 내밀었죠. 거의 기억도 안 나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이제 완화된 모습을 보이면은 이런 바이오 업종에서도 순환매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벌써부터 지난주 11월 말부터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아마 또 내년도에는 이런 우리가 상대적으로 몰랐던 제약 바이오주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이제 바이오 전성 시대가 세 번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1차 시기는 2014년, 2015년 해가지고 한미약품이 대장주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곁다리로 영진약품하고 CMG 제약이 또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는 네. 2017년과 2018년이에요. 이때 이제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스가 대장주가 되면서 네. 이제 급격히 오른 만약에 대박이 난 거는 이제 신라젠하고 HLB죠. 네. 그렇게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3차는 이제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관련주들에 가지고 2년 동안 이렇게 제약 바이오의 이제 어떤 전성 시대가 이제 3기까지 왔는데 과연 그러면 4기에는 이제 이런 또 시대가 지나서 이제 바이오테크 시대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일단은 그런 이런 어떤 바이오 업종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게 이제 사선 앞에 있는 게 이제 대장주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대장주가 움직이면은 밑에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기존의 항암제를 보시면은 이제 오스코텍이 이제 대장주, 폐암에서 대장주, 그다음에 HLB는 위암, 신라제는 간암인데 신라제는 거의 뭐 이제 매매 정지가 돼가지고 거의 뭐 우리가 이거는 이제 논외로 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 항암제 시장에 있어서는 오스코텍하고 HLB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이제 세포 치료제죠. 그래서 보면 이제 파미셀하고 차바이오텍,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다음에 이제 네, 전문가님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 시간 관계상 조금 남은 자료들은 2부 때, 네, 3부 때 3부 때.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제약 바이오 테마, 코로나 아닌 이제 바이오텍 종목들이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3부 때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참여 방법 아래에 보이는 부분대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때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